안녕하세요. 지구에 금성과 같은 곳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다른 사막과 마찬가지로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안데스 산맥에 가까운 긴 땅입니다. 이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실제로 이곳보다 더 오래 비가 오지 않는 곳은 남극 대륙 몇 군데에 불과할 정도로 건조합니다. 이 거친 환경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구름이나 빛 공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첨단 망원경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망원경은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3년 6월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사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독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막처럼 건조한 곳에 햇빛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평균적으로 0.9평방미터당 약 308와트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동부와 같은 지역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양입니다. 라울 코르데로는 과학자입니다. 그와 그의 팀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망원경 프로젝트인 아카타마 대형 밀리터리 집합체가 있는 곳에서 햇빛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약 79%의 거리에 있다면 경험할 수 있는 광경이죠. 물론 실제로 금성에 있다면 지나친 햇빛보다 걱정해야 할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이곳이 금성만큼이나 해가 많이 드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바로 구름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름은 햇빛을 차단하고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돋보기처럼 작용하여 태양광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전방산란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한여름 남미 몬순 기간에 특정 유형의 구름이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남반구의 여름 동안 지구는 실제로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져 그 지역에 오존이 덜 발생합니다. 이 조합은 히말라야와 같은 지구상의 다른 고지대가 이 사막만큼 강렬한 햇빛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성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금성 표면에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무더운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금성은 엄청난 열기에 짓누르는 대기로 인해 전혀 친근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잠시 금성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기는 지구보다 93배나 밀도가 높아서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누르고 있어요. 작은 자동차 한 대가 엄지손가락 위에 놓인 것과 같아요. 또는 심해로 잠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압력이 몸을 누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대기의 모든 압력이 몸을 짓누르고 납작하게 만듭니다. 날씨는 어떤가요? 아, 뜨거워!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깝지만 금성이 가장 뜨거운 행성 표면을 갖고 있습니다. 금성의 밀도 높은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담요처럼 작용합니다. 태양이 금성을 비추면 열이 이 공기 담요에 갇히게 되고 금성은 매우 뜨거워집니다. 금성의 기온은 섭씨 4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성을 구워지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탐험할 수 있을까요? 직접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봇은 가능해요. 하지만 로봇조차도 금성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극소수만이 금성 표면에 도달했어요. 그조차도 몇 시간 동안만 살아남았고 결국 혹독한 환경에 의해 파괴됐어요. 좋은 소식은 아무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금성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탐사는 금성을 상공에서 관찰할 것입니다. 금성 위를 비행하는 우주선은 아무런 문제 없이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나사는 베리타스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궤도에서 금성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이 우주 임무를 위한 시험장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이 지역의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플라밍고와 라군의 영역입니다. 이곳에는 25m 깊이에서 12,00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소금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분출하는 간헐천, 천연온천, 우뚝 솟은 화산, 라마물이 반만 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사막이 있는 곳이죠. 이 모든 것이 해발 3에서 4km에서 펼쳐집니다. 아타카마 사막에는 또 무엇이 살까요? 이렇게 적박한 환경에서 식물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탈란드시아 랜드베키를 상상해보세요. 이 식물은 인근 해안에서 유입되는 안개에서 수분을 추출하여 사막의 악조건을 이겨냅니다. 이 안개물은 인간에게도 지속 가능한 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전통적인 뿌리가 없습니다. 대신 오래되고 죽은 부분을 사용하여 모래에 고정하여 언덕과 같은 작은 구조물을 형성합니다. 물과 접촉하면 부풀어 오르는 간단한 잎과 새싹을 통해 안개 속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밤이슬도 특히 안개가 부족한 여름철에 물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식물 군락을 로마스 식생이라고 합니다. 아타카마 사막에서 이 식물이 존재하는 곳은 안개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좁은 해안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태평양과의 거리, 우세한 풍향, 지형 등의 요인이 안개 생태계의 분포를 제한합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식물은 해발 800m에서 1250m의 고도, 최대 45km 내륙에서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안개 통로를 따라 펼쳐진 모래의 평원이나 경사면에서 발견됩니다. 키는 약 0.5m 정도이며 보통 일렬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 영리한 배열은 필요한 수분과 마시는 영양분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열은 얻을 수 있는 안개의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강인한 사막식물은 식물계의 물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데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물을 얻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키케와 사막 근처의 작은 마을과 같은 곳에서는 물이 귀합니다. 게다가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구리나 리튬 같은 광물을 캐내려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땅속에서 식수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식물에게서 배울 것이 있어요. 이 속임수를 이용해 이 식물들이 모이는 장소의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특수 그물로 안개를 잡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줄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나미비아에 있는 펠리칸 포인트입니다. 예상 못했겠지만 펠리칸 포인트는 실제로 서핑하기 좋은 곳입니다. 매년 약 0.8cm의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이곳의 날씨는 독특해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요. 이곳은 만 근처의 차가운 해류 덕분에 특이한 형태의 건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베이는 동키 베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서핑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월비스 베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펠리칸 포인트의 모래사장에 서핑 파도가 부딪히는데 이곳은 모래 언덕과 안전한 정박지로 유명한 작은 항구 마을이에요. 여기서 서핑하실래요?